네, 반갑습니다.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입니다. 오늘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은 AI 반도체 진짜 주도주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디램 가격 상승 중에서 정말 우리가 앞으로 봐야 되는 주도주라고 한다면은 이 기업에서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 반도체 다음 주도주가 궁금하다라고 한다면은 제가 오늘 정리해 드리니까 영상 끝까지 꼭 시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최근에 댓글로 여러분들이 응원해 주시고 좋은 얘기 많이 해주셔서 정말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짧게라도 댓글 달아주시면 너무 큰 힘이 될 것 같고요. 제가 감사한 마음에 최근에 좀 이슈가 되고 있는 로봇 자율주행 저희 시장 전망 관련주 자료집을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받고 싶다 하시면 영상 끝까지 꼭 시청해 주시고 오늘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제일 중요한 거는 최근에 이제 반도체 수출량이 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무역 수지만 봐도 반도체가 잘 팔리고 있네라는 거는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반도체 수출 금액을 보시면 이제 억 달러 기준으로 지금 대략 한 15억 달러, 뭐 14억 달러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상태고 올해 초를 시작으로 해서 우상향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반도체라는 거는 시스템과 메모리를 합쳐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D램, 그다음 낸드 플래시, 거기에 추가적으로 이제 우리 뭐 스마트폰 안에 들어가는 두뇌 역할을 하는 AP라든가 이런 거 다 포함해서 우리는 판매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게 꼭 메모리라고는 볼 수가 없어요. 근데 보시면은 이 반도체 수출 금액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성장세가 나와주고 있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수출 중량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무겁게, 얼마나 많이 팔고 있느냐라고 물어보는 건데 중량은 2024년도 1월부터 시작해서 엄청나게 줄어들고 있어요. 판매량은 분명 금액 자체는 늘어나고 있는데 왜 중량은 우하향하고 있냐? 그것도 2024년도부터 이렇게 떨어지고 있느냐? 이게 상당히 중요한 거죠. 왜냐면은 가격 같은 경우에는 지금 내려왔다 올라가고 있는 건데 중량은 계속 떨어지고 있죠. 왜 그럴까? 이거에 대한 경우의 수는 두 가지입니다. 뭐가 두 가지냐? 첫 번째로는 일단은 너무 좋은데 비싼 걸 파는 거예요. 그래서 무게는 비슷한데 엄청 이게 뭐 예를 들어 100만 원이다 그러면은 여기서는 200만 원짜리 파는 거죠. 그래서 무게를 덜 팔아도 같은 금액이 나오는 거고 또는 너무 비싸서 덜 팔아도 더 비싸게 외출액이 늘어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게 아니면은 자, 이 구간과 지금 구간의 차이를 본다고 한다면 원래는 쌌는데 지금 갑자기 비싸진 게 있어서 원래는 10개 팔던 거 그대로 10개 파는데 금액만 올라간 겁니다. 그리고 플러스로 비싼데 이게 예를 들어서 뭐 100만 원짜리가 지금 500만 원 된 건데 원래 500만 원짜리를 이제 적은 물량으로 비싸게 파는 그런 물량이 있는 거죠. 반도체가 있는 거고. 그래서 여기서 여기로 점점 비싼 걸로 교체되는 과정에서 싼 게 비싸졌고 비싼 건 여전히 잘 나가는 구조가 있는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물량이 줄더라도 충분히 매출이 올라가는 구조로 바뀌고 있는 거 아니냐라고 보는 건데 과연 이게 옛날 게 비싸졌는데 넘어가는 거냐 아니면은 요즘 비싼 걸로 바뀌면서 이렇게 흘러가는 거냐 이게 메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한번 열어보려고 합니다. 누구 때문에 물량이 줄고 금액이 올라가고 있는가를 확인해 보는 거고 그럼 가보겠습니다. 우리는 뭘로 봐야 되냐면은 일단 DDR4 8GB 현물가랑 고정가 그래서 금액을 볼 텐데 일단 D램 가격이 최근에 얼마나 올랐느냐 보시면은 말도 안 되게 2025년도 딱 3월, 2월 이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쭉 튀더니 지금 말도 안 되게 우상향세가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총 뭐 5배, 뭐 한 거의 뭐 3배 이상 크게 우상향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디램 가격이 원래 뭐 1달러에 팔던 거 4달러에 팔고 있구나. 그래서 수출량이 자체가 늘어날 수 있겠구나. 중량 말고 판매 금액을 얘기하는 겁니다. DDR5 16GB 똑같습니다. 금액이 한 두세 배 정도 크게 상승했죠. 이것도 원래 100만원 팔던 거 뭐 300만원에 팔겠죠. 그래서 같은 중량이더라도 비싸게 팔 수 있는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과연 D램이 같은 중량에 비싸게 판 건지 아니면 중량은 줄어드는데 그 와중에 또 금액이 올라가지고 마치
판매 금액이 우상향하는 것처럼 보이는 건지. 그러니까 판매량 자체는 줄고 있는데 가격 상승이 너무 가파르니까 우상향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그래서 확인을 해보면 디램 수출량입니다. 현재 디램 수출량이 수출 금액이에요. 우상향하고 있죠. 확 쏴버렸죠. 이게 이제 디램 가격 쏠 때 같이 쏜 겁니다. 디램 수출 금액이 올라가고 있네. 뭐 금액 올라가니까 올라가는 건데 그럼 판매량이 늘었나? 판매량이 보시면은 올라가다가 현재 꺾인 상태예요. 그렇구나. 금액이 지금 크게 올랐는데 계속 올랐는데 그 이유가 수출에 대한 물량 자체가 늘어서냐가 아니라는 거죠. 늘긴 했는데 그러다가 이미 꺾인 상태예요. 얘는 이미 꺾였는데 가격이 오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판매 수출 금액 자체를 끌어올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질적으로 보자면 실질적인 수요는 살짝 꺾였구나. 범용 디램에 대한 수요가 살짝 내려왔구나. 그러니까 사실 사재기가 좀 들어왔고 사재기에 집중이 됐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겠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물량 자체는 살짝 꺾여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가 됐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봐야 되는 게 뭐예요? 범용 디램이 지금 여기서 반등을 하더라도 결국에는 수요가 사재기가 들어오고 나면은 제한적일 수 있겠구나. 그러니까 이렇게 금액이 계속 올라간다라 볼 수 없는 거구나. 왜냐면 이미 디램 가격이 많이 올랐고 수요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 사재기로 한번 들어오고 나면은 당분간은 좀 조용할 가능성이 높고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보다 범용이 아니라 이제는 앞으로 성장할 반도체에 집중하는 게 맞다. 근데 실제 반도체 기업들도 사실 범용 생산량을 미친 듯이 늘리지 않아요. 왜? 이들도 압니다. 내가 미래를 봐야 될 반도체는 범용이 아니다라는 거를 누구보다 잘 알아요. 그러니까 공장을 막 공격적으로 늘리지 않는 겁니다. 왜? 범용 늘렸다가 그 남으면 누가 사갈 건데 사갈 사람이 없겠죠. 그래서 미래를 뭘 준비하고 있냐를 봐야 되는데 HBM4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범용은 잘 팔려서 좋은 거고 돈 벌어줘서 좋은 거죠, 당연히. 그렇다고 해서 내 완전 미래로서 내 미래를 책임질 반도체라고 생각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판매량이 이번 사재기 한번 들어오고 나면은 쉴 거를 자기네들도 압니다. 이미 지금 숫자로 사재기가 들어오고 좀 쉴 수 있다라는 거를 숫자로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메모리 반도체 3사가 내년 경쟁의 최대 승부처로 꼽히는 HBM 6세대, HBM4 연구개발 조직 개편에 들어갑니다. HBM4인데 왜 6세대인가요? 제가 얘기했지만 HBM, HBM2, 2E, 3, 3E, 4 해서 6세대입니다. 삼성전자는 반도체 사업을 담당하는 DS 부분에 메모리 개발 담당 조직을 새롭게 설치를 했고요.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엔비디아, 구글, 아마존 웹서비스 등 빅테크의 본거지 미국의 HBM 전담 기술 조직을 설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내년 출시 예정인 뭐 때문에 엔비디아의 차세대 AI 가속기 우리 호퍼, 블랙웰, 그 다음에 베라 루빈의 HBM4가 들어가기 때문이다 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다들 지금 뭘 준비하고 있다? 이번 범용 메모리 반도체 올라갈 때 그 돈으로 HBM 성장시키고 HBM 끌어올릴 준비하고 있다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여러분 범용은 늘려봤자 생산 라인 증가시켜봤자 제한적이에요. 근데 무한대로 성장할 곳은 HBM이다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가보면 베라루빈이 뭘까? 지금 보면은 이제 이게 호퍼입니다. 그레이스 호퍼. 그래서 그레이스 CPU 한 개랑 그 다음에 여기 호퍼 GPU 한 개랑 그래서 GPU 한 개, CPU 한 개 들어가던 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호퍼 H200 그걸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H200에는 HBM이 몇 개가 들어가냐? 보시면은 여기 가운데 있는 게 호퍼거든요. 이 호퍼고 옆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그쵸? GPU에 몇 개 들어간다? 디램이 6스택, 6개가 들어갑니다. 아, 그렇구나. 그래서 호퍼 때는 HBM이 6개가 들어갔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블랙엘로 올라갑니다. 블랙엘은 그레이스 CPU 한 개랑 그 다음에 B200 GPU가 2개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게 블랙엘이고요. 그래서 블랙엘 GPU에는 HBM이 몇 개 들어가냐? 언뜻 보면은 하나, 둘, 셋, 4개로 보입니다. 4개 아니고요. 이게 이렇게 한 개예요. 요렇게 한 개, 2개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한 개, 두 개.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그래서 이 B200짜리 GPU 한 개에 몇 개 들어가냐면 8개가 들어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보시면은 제일 중요한 거는 CPU, 그레이스 CPU 한 개, B200 두 개를 합쳐서 우리는 GB200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GB200을 이제 B200 72개를 합치면 여기 NVLink 72가 되는 거예요. 뭐 이런 식으로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몇 개? 8개가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베라 루빈으로 넘어가요. 그레이스 오퍼, 그레이스 블랙웰, 그다음 베라 루빈. 왜 베라 루빈이에요? CPU가 베라고 루빈이 GPU예요. 그래서 베라 루빈입니다. 이 그레이스 블랙웰은 CPU가 그레이스고 그래서 이 GPU가 블랙웰이고 그래서 그레이스 블랙웰이에요. 간단하죠? 제가 얘기했지만 이 호퍼, 블랙웰, 루빈 이건 이름을 어떻게 짓는 거냐? 이거는 이 과거에 좀 역사적으로 유명한 수학자, 뭐 과학자, 뭐 이런 분들 이름 딴 거예요. 대단히 의미가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보시면 루빈에도 HBM 들어가죠. HBM 뭐 들어가냐면 HBM4가 들어갑니다. 개수는 몇 개? 개수는 똑같이 8개가 들어가요. 그래서 개수가 늘어나진 않습니다. 하지만 HBM 자체가 3, 2에서 HBM4로 늘어나요. 그래서 루빈 2개, 그 다음에 베라 CPU 하나 해가지고 우리는 베라 루빈 200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개수는 똑같이 8개가 들어가긴 하는데 총 2개에서 16개가 들어가긴 하는데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중요한 건 베라 루빈 다음 몇 개 들어가겠어요? 8개가 아니라 한 10개 또는 그 이상 들어갈 확률이 높겠죠. 그러니까 점점 HBM 성능은 올라가는데 개수는 늘어갑니다. 그럼 NVLink 72에 여기는 HBM 몇 개 들어가요? 576개가 들어가요. 여기는 뭐예요? 똑같이 576개가 들어가겠죠. 72개 엮으면. 근데 앞으로는 뭐다? 2개씩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고 2개씩 더 늘어나면은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은 152개가 추가돼요. 152개가 추가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은 728개가 됩니다. 그래서 HBM은 점점점 많아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는 거고 그렇게 본다고 한다면 HBM에 대한 수요 그 다음에 성장이 좀 가파를 수 있겠네. 그러다 보니 지금 제가 계산한 거를 말씀드리니까 HBM 탑재량이 늘어나는 거에 대해서 이해가 되겠죠. 그래서 보시면은 호퍼 100, 호퍼 H200 여기까지 뭐 쏘쏘해요. 그러다가 블랙웰 들어오죠. 216개, 288개 들어옵니다. 그러다가 지금 루빈, 그 다음에 지금 이 루빈 울트라 들어오면서 쭉쭉 치솟아 버립니다. 이거는 이제 우리가 기가바이트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기가바이트가 미친 듯이 늘어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자, 얘기했지만 베라 루빈까지는 똑같이 8개이기 때문에 막 엄청나게 큰 변화가 일어나진 않아요. 하지만 언제? 27년도가 미친 듯이 변합니다. 말도 안 되게 변해요. 그럼 언제 준비해야 돼요, 이거를? 27년이니까 27년에 준비해야 돼? 26년에 준비를 해야 돼요. 이거를 지금 만들 준비를 다 끝내놔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는 26년이 좀 중요할 것 같다라고 보는 거죠. 지금 범용할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올해 범용? 그래, 파티하고 좋았다. 하지만 내년도는 범용의 시대가 아닐 확률이 높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됐고요. 왜 그러냐? 이 경쟁에 중국도 들어와요. 근데 중국이 어떻게 들어와? 정말 진심을 다해서 진지하게 들어옵니다. 한번 해볼게 이게 아니라 지금까지 중국에 목숨 걸었던 건 전기차 2차 전지 배터리였고 거기에 중국 돈을 다 갖다 박았어요. 그렇게 해서 막 지원금 엄청 퍼주고 적자인데도 흑자로 바꿔주고 최대한 유리하게 밀어줬던 게 중국의 CATL, 그다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뭐 비아디 이런 기업들이거든요. 근데 거기 들어가는 지원금을 다 빼고 이제 어디 넣냐? 중국 반도체에 넣어요. 그럼 정말 무서운 속도로 성장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중국 정부가 반도체 기술 자립을 위해 100조 원 규모의 추가 정책 자금 투입을 검토하고 있고요. 반도체 산업 보조금과 금융 지원을 포함해 2천억에서 5천억 위안 약 100조 가까이 규모의 추가 정책 패키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반도체만 100조를 갖다가 넣는다라는 거고 사실 미국의 칩스법 지원금이랑 거의 비슷한 수준이에요. 중국이 반도체를 단기 경기 부양 수단이 아니라 그러니까 잠깐 뭐 여기 돈 밀어 넣어서 성장시켜 보자 이게 아니라
중국을 먹여 살릴, 중국의 미래를 책임질 전략 산업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중국이 해외 첨단 칩을 합법적으로 확보하는 것 이외에, 최근에 엔비디아 H200이 들어올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추가적으로 자기네 자체적으로 반도체를 개발하는 이 투트랙 전략을 진행하고 있더라. 그래서 그중 하나가 뭡니까? 엄청 빠르게 올라와서 이번에 HBM3를 2026년도에 양산한다라고 발표를 했죠. 그래서 중국 디램 제조사 창신 메모리 반도체가 2026년 4세대 고대역폭 메모리 HBM3 양산을 목표로 합니다. 사실 한 두 단계 정도 뒤에 있는 거예요. 하지만 속도로 보면은 조만간 따라잡는다. 왜? 여기다가 뭐가 들어가요? 100조가 들어가죠. 정부 반도체 지원금. 현재 세계 HBM 시장 1위인 SK하이닉스의 동일한 MRMUF 매스 리플로우 몰디드 언더필. 그러니까 여기 이 HBM을 쌓은 다음에 거기 안에다가 이제 뭘 채워 넣는 거예요. 채워 넣어 가지고 이제 합치는 겁니다. 전기 잘 통하고 통신 잘 통하게. 그래서 이 창신 메모리는 2026년 상반기 매스 리플로우 몰디드 언더필, 그래서 MRMUF 기반 HBM3 생산 시작을 목표로 샘플 제작을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인 양산 준비에 돌입한 것으로 알려졌고요. 현재 상하이에 시설 구축하고 가동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중국은 이미 돈 몰빵 찍고 지금 메모리 반도체가 중국의 미래를 책임지기 위해서 정말 진심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 한국도 정말 2026년도에 진심을 다해야 안 따라잡혀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게 2026년도는 범용이 아니라 차세대 메모리 전쟁이에요. 2026년은 범용 메모리 반도체 수요보다 첨단 메모리 반도체 HBM 수요가 크게 증가할 가능성이 높고요. HBM4 경쟁을 준비하고 있고 적은 중량의 더 비싼 금액으로 범용 반도체보다 효율이 좋아요. 최근이야 범용 반도체가 올라와서 그렇지만 그 가격은 계속 유지될 수 없거든요. 단기적인 이 공급 병목 때문에 그런 겁니다. 수요가 너무 늘어서. 범용 반도체 판매량이 줄어들고 있는 걸 아까 숫자로 확인했고요. 가격이 정체되기 시작하면 가격은 비싸고 물량은 제한적인 HBM이 결국에는 미래를 책임질 확률이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HBM 장비 중심으로 관심을 두고 한미 반도체 눌림목이나 아니면은 소재 장비 기업들, GST, KC텍 같은 기업들에 관심을 둬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HBM4를 책임질 수 있는 기업들의 미래를 봐야지 당장 지금 이미 많이 오른 거 가지고 더 가냐 안 가냐를 할 거는 아닌 것 같다 말씀드리고요. 아마 2026년도의 전쟁은 HBM4에서 나올 거라는 거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가 됐습니다. 지금 우리가 범용 반도체 오른다고 여기에 집중할 게 아니구나. 진짜 집중할 거는 2027년도에 미친 듯이 증가할 게 HBM이고, 그럼 준비를 2026년도에 해야 되고, 그럼 이때 장비, 소재, 관련 기업들 성장할 확률이 좀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해가 됐습니다. 이해가 됐고요. 그럼 관심을 저는 이제 슬슬 HBM 쪽으로 보고 있겠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저희 로봇, 자율주행, 시장 전망 관련주까지 총정리한 자료집을 좀 무료로 나눠주세요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김동석 대표가 100%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바로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라는 100% 무료 어플이고요. 이 어플은 내가 아이폰을 씁니다. 앱스토어에서 무료로 설치 가능하고, 갤럭시를 씁니다. 구글 플레이, 플레이 스토어에서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거기서 어떤 것들이 얘기하지만 당일 급등이 예상되는 단타 종목을 매일 좀 무료로 좀 나눠주시고, 장 시작 전에 급등이 예상되는 뉴스라든가 시황을 좀 무료로 나눠주시고, 테마주라든가 매매법 같은 거 무료로 좀 나눠주세요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나눠드리고 있고요. 그러면은 어플 무료로 다운로드 받으면 개인정보 입력해야 되나요? 아무것도 입력할 필요 없습니다. 사실 개인정보 입력할 데도 없고요. 입력해도 쓸 데도 없어요. 그래서 하지 마시고 그냥 무료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들어와서 저희가 중요한 글 같은 걸 쓰면은 푸시 알람을 보내드리거든요. 그럼 그 푸시 알람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그냥 승인 허용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앱스토어, 구글 플레이, 플레이 스토어 접속하시고 뭐라 검색하냐?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라 검색을 하시면 이렇게 어플이 화면에 뜨게 됩니다. 그래서 100% 무료로 설치 가능하니까 꼭꼭꼭 무료로 설치를 하셔라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무료로 설치를 하고 나면은 이렇게 어플이 화면에 뜨게 되고요. 당일 리얼 추천주가 당일 급등 예상 종목을 무료로 알려드리고 급비 분석이 장 시작 전 시황, 급비 자료가 테마주라든가 매매법 나눠드리고 있고요. 아까 얘기했던 로봇, 자율주행, 시장 전망 관련주 자료집 저희 리얼 추천주에서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르고 들어가시면은 저희 트럼프 정책 독점수의 리포트 누르시면 되고요. 이거 누르고 들어가시면 맨 밑에 저희 하반기 로봇 자율주행, AI 소프트웨어, 반도체, 테슬라 전부 다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저희 리얼 추천주에서는 12월 17일, 16일, 15일, 12일, 11일, 10일 나눠드리고 급비 분석에서는 장 시작 전 시황입니다. 해외 증시, 국내 이슈 장전에 저희가 무료로 매일매일 정리를 해드리고요. 급비 자료는 저희가 당일 있었던 이슈, 충분히 관련된 기업들 다 무료로 정리를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저희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 매일 100% 무료로, 저희 평생 무료니까요. 꼭 알아가시고 뿐만 아니라 저희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 유튜브 여러분들의 사랑으로 커갑니다. 저희 유튜브 댓글 꼭 짧게라도 한 줄씩 달아주시고요. 유튜브 구독 부탁드리면서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고 다음번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